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게임 새 역사, 게임주 긴 터널 끝이라고 나타내봤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박람회인 지스타 2023의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년 만에 귀환을 예고한 NC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이 참가를 예고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NC소프트는 출품작 7종의 소개 영상을 공개하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네오위즈의 PC와 콘솔 게임인 피해 거짓이 판매고가 100만 장을 돌파하면서 게임주는 오늘 장중에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게임주에 대한 전망,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투자자입니다. 투자를 위해서 항상 종목도 검색해보고 어떤 섹터가 가고 있는지 보고 이런 항상 검색을 해보고 다음 투자는 뭘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이냐면요. 가장 요즘에 안 본 섹터가 어디야?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사실 게임주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흐름이 너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사실은 약간 좀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었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피해 거짓말이라니까 네오위즈에서 나온 이 게임이 피해 거짓이군요. 피해 거짓이라는 이 게임이 글로벌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조짐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이 게임주들이 이제는 조금 기지개를 펴는 그 시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정희훈 연구원과 이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피해 거짓이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만 장 넘어섰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한 것 같은데 오늘 주가가 1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흐름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오위즈가 9월 17일에 출시를 하고 나서 사실 피해 거짓 지표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량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 회사나 좀 시장에서 예측을 했던 기대를 했던 200만 장, 150에서 200만 장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커졌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면치 못했는데 지금 출시된 지 딱 한 달 된 지금 현재 100만 장을 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굉장히 우려했던 수준의 판매 조조는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이게 판매량을 통해서 실적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유저들로부터 충분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구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오위즈가 좀 주가가 다시 반등된 면모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장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의 게임주에서 100만 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네. 100만 장의 게임 주식, 네오위즈 주식이 16%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이게 앞으로도 다음에 게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란 좀 생각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100만 장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네네. 일단 지금 출시 현재 한 달 된 시점에서 100만 장이라고 하면 추후에 분기 기준이라든지 연간으로 봤을 때 목표였던 150, 200만 장까지는 어느 정도 달성 가능성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100만 장이라는 숫자가 수익으로 찍히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200만 장짜리, 150만 장짜리 IP를 만들 수 있다, 확보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 작품을 낼 때도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즐겼던 유저들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IP 파워라는 경쟁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즐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로열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 때문에 좀 주가가 오늘에 좀 크게 반응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처럼 게임주 반등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10월 또 새롭게 출시하는 게임이라든가 기대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좀 기대작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국내랑 글로벌을 좀 나눠서 봤을 때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시장은 대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대형사들 대작은 없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리버스라든지 라그나로크 같은 게임 IP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되게 대작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네요. 반면에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 IP 새로운 게임이 나오고 나옵니까? 예. 그리고 세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닉 시리즈가 나옵니다. 슈퍼소닉이요? 네, 슈퍼소닉 오.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콘솔 시장에서는 좀 기대작들이 나오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 좀 쉬어가는 분기가 쉬어가는 월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 이렇게 좀 새롭게 등장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지금은 코로나 때 엄청난 상승장을 우리가 게임주에서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나고 지금은 약간 좀 야외 활동이라든가 뭐 축제도 많이 있고 그날 뭐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이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게임을 좀 덜 하고 있는 상황이 맞긴 한 겁니까? 아무래도 유저들이 게임을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엔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좀 많이 야외에 나가다 보니까 게임을 좀 덜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모바일 게임을 예전만큼 많이 하지 않아요. 아, 모바일 게임 자체를. 예전에 2010년대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모바일이라는 영역이 되게 새로웠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이동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을 실제로 즐기는 유저층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 저 기억나요. 저 그때 제 인생 최초로 제가 게임에다 돈을 썼던 게 드래곤 드래곤 플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그 서로 대결해가지고 점수 네가 더 많이 샀다 그러면 맞아요. 나도 아이템 사가지고 막 그거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벌써 한 10년이 넘은 거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 게임들도 좀 거기서 거기는 맛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유저들을 이렇게 모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슬로우 다운 됐다라는 부분도 그런 이유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신작들이 흥행에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게임사들도 이제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죠. 이 게임을 개발하는데 개발비는 투입되는데 이 신작을 냈을 때 흥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서 신작 뭐 출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개발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이 게임주 업종의 4분기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좀 아무래도 좀 당분간 뭐 오늘 단기적인 내외 위주의 상승이 있었지만 그래도 흐름이 그렇게 좋진 못할까라고 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사실 저도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연초 이후부터 사실 지금까지는 게임주가 안 좋습니다라는 톤을 계속해서 유지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게임주 입장에서 봤을 때 4분기에 접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2024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게임주 자체가 뭐 게임 흥행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기대감이라는 것도 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신작이 있는지에 대한 뭐 그런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주가 자체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밸류에이션에 따른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가 부담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종목별로 맞아요. 좀 기대가 되는 신작, 실제로 그 신작이 흥행이 되던 안 되던 간에 기대가 될 수 있는 신작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시각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가격만 봤을 땐 정말 게임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너무 단순한 접근일 맞습니다. 수 있잖아요. 가격만 보고 사실 뭐 미래를 보고 들어가진 못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좀 그 게임주 시장이 결국에 제일 큰 호재는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이때는 게임주를 사야 돼라고 결정될 때는 어느 때라고 보세요? 그래도. 사실 그런 모멘텀 자체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나오면 찾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예전만큼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과거 그러니까 저희 그 한한령 전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만드는 게임 레벨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가 판호 발급 받았다는 그 의미 자체가 흥행을 의미하고 수익을 의미했는데 지금 따라왔습니까? 완전 수준이? 따라와서 이제는 반대로 중국의 게임이 국내에서도 하하. 랭킹 안에 드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제 내수가 다 가능해진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품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이 썼는데 어떻게 보면 그럼 내수에서도 다 게임도 활용이 가능한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게임을 잘 만들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시장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잘 만든 게임이 있으면 중국 내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 시장을 합쳐도 중국 게임 시장이 더 큽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뭐 중국 쪽이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흥행을 했을 때 어떤 그런 한방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념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게임주 대장은 NC잖아요. 네. NC소프트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1월에 G스타 이제 개막합니다. 이건 뭐 게임으로서의 그 뭐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의 문화로서 이제 게임을 즐기고 뭐 코스프레를 한다든가 뭐 이런 문화로서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쇼죠. 예, 게임 쇼인데 어떻게 보면은 요 시기에 NC소프트가 또 신작을 또 발표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새로운 신작이 좀 나옵니까? 다양한 신작들을 예고는 하고 있어요. 아,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고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시장에서 관심이 있고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TL일 것 같아요. TL이라고 이제 NC소프트의 글로벌 콘솔 PC 시장에 이제 출시하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출시가 되고 글로벌 출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게임이 이번 지스타 11월 지스타에 출품이 되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게임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뭐 그 외적인 요소 뭐 예를 들면 과금 요소라든지 뭐 아니면 PVP 요소들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상반기까지 단기적으로 애니소프트의 주가 향방을 더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을 사람들이 더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퀄리티가 콘솔을 좀 못 따라가는 것도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모바일판에 콘솔 하는 게 낫겠다 뭐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모바일 이 게임의 퀄리티가 끝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건 아닌가? 왜 핸드폰 사양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용량이나 이런 걸 다 채우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짚어주신 부분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예전에 투지폰에서는 게임의 성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게임이 발전하는 시기에 이제 접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감각을 새로운 재미를 계속해서 맞습니다. 찾았었던 거죠. 예, 근데 예. 어느 수준 이상부터는 사실 게임성이 더욱더 발전하기에는 기기 특성상 한계가 있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걸 좀 더 탈피하기 위해서 뭐 VR이라든지 XR 같은 부분들을 이제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시겠지만 디바이스 자체가 많이 보편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됐죠. 예, 그런 네네. 부분에서 좀 더 발전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래프톤은 어떻습니까? 이게 코로나 시기에 상장하면서 엄청나게 관심 많이 받았었고, 뭐 배틀그라운드라는 희대의 히트작을 냈던 회사잖아요. 근데 원스토어에 200억 원 투자를 했는데 국내외 게임 개발사에 있다는 뭐 투자에 이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한 뭐 엠마켓과 연대 채널도 확보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크래프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약점으로 지적받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배틀그라운드 1, 2 아니야? 라는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원히트 원더다. 그쵸, 원히트 이런 원더다. 말이 예. 있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이외의 신작들을 출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배틀그라운드에서 좀 더 매출을 내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이 필요한데 크래프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약점을 되게 많이 보여왔어요. 그래서 상장 때부터 현재까지도 크래프톤의 전략은 뭐냐면 IPO 때 확보한 자금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로 확보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새로운 자회사, 새로운 스튜디오에 투자를 해서 그로부터 신작을 출시를 하든 아니면 이번과 같은 원스토어와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받든 그런 전략들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래프톤 내적으로도 지금 김창완 대표라든지 내부 어떤 인력들이 그런 스튜디오 개발에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선에 나가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부분으로서 이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관점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작을 안 내는 겁니까? 신작을 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는.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 회사면 네. 좀 더 가볍게 이렇게 좀 신작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볍다라기보다는 좀 더 텀을 좀 짧게 가지고 좀 낼 수 있는데 네네. 이게 크래프톤과 같이 이제 일단 규모가 큰 회사고 PC 콘솔 같은 대작 게임을 내기 위해서는 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형 신작이 지난해 12월이었을 정도로 아직까지 네. 텀이 많이 이제 길어져 있었고 향후에 남은 신작들도 내년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어떤 모멘텀보다는 단기 실적 모멘텀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단기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일 때는 주가가 좀 많이 단기 올랐다가 아닐 경우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그런 모습들은 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는 크래프톤 같은 회사는 뭐 다음 게임을 만들 때 정말 신중을 가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가 좀 흘러나오는 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스토리에 대한 계약을 했다든가 어디 무슨 캐릭터를 무슨 뭐 계약을 맺었다든가 뭐 이런 힌트들이 좀 있을까요? 이 회사는? 아무래도 게임사가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뉴스라든지 개발자를 통해서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 아, 개발자를 그래서 통해서. 그런 예. 부분들이 이제 퍼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게임 개발 단계에서 많이 내보낼 수 있는 요소가 적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명이 뭐고 컨셉이 뭐고 장르가 뭔지까지는 이제 나오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인터랙티브 무비라든지 영상으로 이게 발표가 되지 않는 이상 사실 그런 부분에서 흥행을 예측하기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막상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펄어비스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내년 뭐 붉은 사막 출시 앞두고 있다. 뭐 사전 공개, 뭐 마케팅 본격화되는 시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크래프톤 방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네네네. 신작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멀리 남았다. 내년도 하반기 멀리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펄어비스가 작년에 딱 그랬어요. 아. 왜냐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출시가 예정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다가왔죠. 그래서 12월 달에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4분기로 접어들면서 내년도 상반기 붉은 사막 모멘텀인 더욱더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지스타라든지 그런 각종 게임쇼에서 출품을 하거나 인게임 영상을 공개하는 등의 그런 마케팅 효과를 또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3분기 실적도 지금 현재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펄어비스는 좀 게임주 중에서는 그래도 주가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질문 하나 또 드리고 싶어요. 워낙 또 게임 전문가시고 좋아하시고 네. 이렇게도 뭐 최첨단 산업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예를 들어 옛날 스타크래프트라든가 뭐 롤이라든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배틀그라운드라든가 아니면 GTA라든가 이렇게 완전 좀 새롭고 이 대단한 게임들 대작 게임들 이제는 좀 나오기 힘든 판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온다라고 보고 아, 있어요. 10년에 한 번 나온다. 예, 이게 PC방 매출 순위 같은 데 보면 그런 상위권에 있는 게임들이 잘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스타크래프트도 그렇고 뭐 롤도 그렇고 그 세대의 어떻게 보면 문화로 자리 잡은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시대를 바꿨잖아요. 네. 리니지도 그렇고.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 세대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다음 세대로 가고 그 다음 세대로 들어올 때 그 다음 세대 입장에서는 그 전 세대의 게임이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그들만의 맞아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게 되고 새로운 대세 게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원더 히트를 기록하는 거는 새로운 시대의 청년층이나 젊은 층에서 좀 치고 올라와야 새로운 게임을 밀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데이트를 기록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문화로서.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 저는 멀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멀진 않다. 왜냐면 리그 오브 레전드도 출시된 지 10년이 지금 넘은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예. 이제 사실상 그런 유저들 간에서도 좀 새로운 게임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어떤 좋은 게임이 맞물린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런 요소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게임이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더 크게 좀 자리 잡아서 주가도 좀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타킹 오늘 시간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또 당첨자 나가고 있죠. 네, 이분께 졸탄의 콘서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도 역시 생방송으로 저녁 7시에 찾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